머리 한쪽이 지끈거리는 것처럼 두통이 느껴지는 것을 일반적으로 편두통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의 편두통 환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가 편두통 증상을 인식하지 못해 진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편두통을 유발하는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이즈플러스 양지병원 신경과 정세희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신경과 정세희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이 주변에서 보면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편두통을 호소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저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편두통이 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편두통이 어떤 질환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편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중등도 이상의 심한 두통이 구역질 보통 소화가 안 되고 소화불량이나 아니면 구역질을 할 것 같은 증상, 그리고 강한 빛이나 소리 같은 것 같은 그런 거 예민해하는 증상과 동반되면서 그런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최소한 5회 이상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통 편두통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까 얘기 잠깐 하신 것처럼 보통은 박동성으로 욱신욱신거리는 통증을 같이 유발되고, 그리고 일상생활 하기가 어려워져서 일을 하는 것을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까지 유발되는 두통을 편두통이라고 합니다. 네, 소화 불량이나 구역질 등을 동반하는 두통을 편두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 편두통을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저는 가장 간단하게는 그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기로는 이제 일상생활, 그러니까 불규칙한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가장 유발 요인이라고 설명을 먼저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식사도 어느 날 식사를 너무 안 하던가, 규칙적으로 하지 않고 너무 과식을 한다던가, 식사 중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술 같은 걸 너무 과용해서 많이 드신다던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면 습관도 너무 많이 자거나 너무 적게 자거나 하는 그런 생체 리듬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갑자기 바뀌게 되는 것들이 이제 편두통을 유발한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 외에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빛 자극이 너무 아주 강한 빛에 갑자기 노출이 된다던가, 냄새가 심하게 나는 곳에 있는다던가 하는 것들도 편두통을 유발한 유발인자가 됩니다. 네, 아무래도 규칙적이지 않게 막 급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현대인들이 많이 겪을 만한 네, 병이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네. 보통 왜 두통이 오면 약국에서 약을 사 먹지 편두통 환자가 진료를 이렇게 받지 않고 보통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만 이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약국에서 아무래도 쉽게 약을 사 드실 수 있고, 약을 예. 먹으면 또 일시적으로 가라앉고, 또 제가 보기에는 너무들 바쁘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일을 하시느라 그렇죠. 바쁘셔서 병원을 찾아오시거나, 또 이 편두통이라는 것이 처음 환자를 봐서 바로 막 진단이 되면 또 좋겠는데 바로 진단이 안 되고 한참 또 환자를 관찰하고, 또 그러려면 환자분은 여러 번 병원을 내원하셔야 되고 하시기 때문에 바쁘셔서 병원도 내원하기 어렵고, 예. 그때그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약을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편두통이 일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편두통이 생기기 전에 또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나요? 예, 보통 편두통은 이제 전구 증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구 증상, 그러니까 전구기가 있고, 그 외에 전조기, 조짐기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게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두통기라는 게 생기는데, 예. 보통 이런 전구기는 두통이 생기기 전 한 수일 전부터도 증상이 보통 나오는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우울해지거나, 내지는 굉장히 피곤해지거나, 졸립거나, 그리고 뭐 음식을 막 먹고 싶다던가, 물이 먹고 싶다던가, 아니면 빛이나 소리 같은 거에 굉장히 예민해진다던가, 그래서 더 많이 피곤해지고 쉽게 졸립고 하는 현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주 나타나고, 그런 증상이 있은 후에 두통이 좀 반복적으로 나타난 다음에 편두통으로 보통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편두통이 딱 나타나면 우선 해결을 해야 되니까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서 드시는 분들 특히 많으신데 이게 네. 너무 자주 먹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예, 한두 번 먹는 거는 저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복적으로라는 게 아니고 간혹 한 번씩 먹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너무 자주 아픈 통증,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만성 두통의 경우 월 15일 넘게 두통이 자주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걸 만성 두통으로 분류를 하는데,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매일 진통제를 드시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진통제 자체도 뭐 소화기 장애라든가 이런 걸 유발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도 하고,
너무 자주 먹는 경우에, 그리고 진통제 자체만으로도 그거를 먹다가 이제 양이 점씩 늘어나거든요. 한 알 네. 먹다, 두 알 먹다가, 세 알 그렇죠. 먹다가 이제 뭐 여러 알을 한꺼번에 먹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 나중에는 약물 유발성, 약물 과용 두통이라는 게 또 유발이 됩니다. 약물 자체 때문에 또 두통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것 자체 약물을 끊기도 어렵고, 이제 두통을 그냥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네, 병을 나으려다가 더 큰 병을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려면 무엇보다 효과적으로 예방을 하는 게 역시 최고가 아닐까 싶은데 미리 어떻게 하면 좀 대비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가장 이제 요새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인데요. 네. 현대인들이 뭐 불규칙적인, 저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수면 시간도 항상 가급적이면 같은 시간대에 자서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자거나 적게 자거나 하는 그런 걸 그러지 마시고, 항상 같은 수면 습관,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식사를 하시고, 식사도 우리 흔히 이제 패스트푸드, 예전에는 이제 식품 첨가물 중에 MSG가 들어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게 또 편두통을 유발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서 네. 그런 패스트푸드나 이런 것들을 좀 먹는 걸 좀 줄이고, 뭐 그다음에 그 외에 스케줄 같은 것들을 갑자기 변화하는 스케줄을 가지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절하고, 운동도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운동 굉장히 많이 하고 적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좀 삼가시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외에도 사실은 그런 생활 습관 조정만으로는 어려운 그런 두통이 계속 만성적으로 있으신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도 저희 쪽에서 예방 치료라는 게 있어요. 미리미리 두통 자체를 아예 두통 자체가 유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약 같은 거를 복용하시도록 저희가 권유하기도 합니다. 네, 그냥 일상적으로 느꼈던 두통에 대해 많이 알게 됐는데 무엇보다 규칙적인 습관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H플러스 양지병원 신경과 정세희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